안녕하세요. 영초유 10회입니다. 오늘은 1031 익스체인지를 배워보겠습니다. 1031 익스체인지는 인터널 레벨 코드 섹션 1031에 있기 때문에 1031 익스체인지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정의를 먼저 볼게요. 정의는 이게 like-kind property swap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프로퍼티를 서로 교환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한 캐피럴 게인을 기포시켜주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기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031 exchange라고도 하고 tax deferred transaction이라고도 하고 like-kind property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좀 규정이 있어요. 이 1031 exchange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기존의 건물을 팔 거잖아요. 프로퍼티를 팔고 사는 거니까. 얘를 팔고 나서 45일 안에 새로 살 프로퍼티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피어리드가 45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180일 안에 모든 걸 다 끝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모든 걸 하기는 힘들고 보통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걸 도와주죠. 한 가지 이제 리ኳ이어먼이 있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퀄리파이드 인터미디어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통은 에스크로 회사가 이 역할을 하죠. 넘어가서. 그러면 1031 익스체인지 에셋은 뭐가 있느냐? 또 안 되는 건 뭐냐? 이걸 볼게요. 되는 거는 리얼 프로퍼티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리얼 프로퍼티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조건은 인베스먼트, 비즈니스, 인컴 프로듀싱 퍼포즈여야 돼요. 얘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얘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인베스먼트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인컴 프로듀싱 퍼포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031이 안 돼요. 그 세컨홈. 이 세컨홈은 투자 목적의 세컨홈이 아니라 뭐 내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베이케이션 홈 같은 거, 뭐 산에 있는 홈 같은 거, 뭐 비치에 있는 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세컨 홈이에요.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렌털홈 같은 거 있잖아요. 렌트. 투자 목적의 렌트홈. 얘는 또 돼요. 음. 그 다음에 property primarily held for personal use. 이런 것들은 안 돼. 퍼스널 뉴스로는 안 된다. 투자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 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 like kind property의 뜻은 뭐냐? 리얼 프로퍼티에서 똑같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약간 브로드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렌털 하우스하고 아파트먼트 빌딩하고 like kind property라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렌털 하우스는 집 같은 거고 집이죠, 집. 근데 아파트먼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like kind라고 봐준다는 거예요. 좀 넓게 봐준다는 거죠. 넘어가서 그러면 텍스 리턴 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볼게요. 우리가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이 4797에다가 내가 얼만큼의 이 건물을 샀고 얼만큼에 팔았어요. 그래서 얼만큼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 다음에 팔았으면 이익이 남겠죠. 이익이 나면 캐피털 게인을 보고하죠. 스케줄 뒤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게 캐피털 게인이 다시 템포리로 넘어와서 템포리의 세븐의 캐피털 게인을 인식하고 거기다가 최대 20%의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는 거죠. 살기만 하면. 근데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폼 8824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만 하면 돼요. LE 쪽으로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 물론 거기서 약간의 개인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그때는 약간의 그 개인이 넘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인이 다 이쪽으로 보고가 돼요. 8824에다가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티포하는 거니까. 넘어가서 그러면 LA24에다가 대체 뭘 보고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IRS에서 뭘 원하는 거냐 이거. 티포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디포 시켰으면 언제까지 디포 시킬 거예요? 팔 때까지. 새 건물을 받고 그 건물이 팔 때까지 디포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IRS에서는 그 디포한 걸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디포한 거를 알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 베이시스, 코스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코스트. 볼게요. 결론이 뭐냐면 IRS에서 원하는 결론은 얘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새로 얻은 프로퍼티의 베이시스, 코스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코스트. 어카운팅 쪽이 용어로는 코스트죠. 그래야 이 코스트를 알아야 이 베이시스, 새로운 건물의 코스트를 알아야 팔렸을 때, 이 세일즈 금액이죠. 팔렸을 때 얘 둘을 빼주면 거기에 대한 개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만 정확하게 안다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IRS에서 알고 싶은 건 얘예요. 네. 베이시스. 새로 얻은 건물의 베이시스. 새로 얻은 건물의 코스트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결론은 얘 코스트예요. 넘어가서 그럼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30만 불에 이게 이제 포뮬러예요. 포뮬러인데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 전월로 한번 풀어볼게요. 전월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사라가 이 9만 불짜리 원래는 10만 불을 줬는데 여기 보면 10만 불을 줬는데 디프레이션 만 불을 해가지고 9만 불짜리예요. 9만 불짜리. 9만 불짜리를 주고 30만 불을 받았어요. 그죠?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30만 불 얻은 거예요. 9만 불짜리를 주고 30만 불짜리를 얻으면 와 개인이 21만 불이 생기겠죠. 리얼라이드 개인이 생기는 거예요. 액츄얼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리얼라이즈 게인은 사실이라는 뜻이, 액츄얼이라는 뜻이에요. 21만 불에 대한 인컴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 끝났으면 21만 불에 대한 최대 20%의 텍스를 내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031을 했어요. 그러면서 28만 불짜리를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샀으니까 SS 28만 불이 되는 거죠. 내가 캐시 30만 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을 받아야겠죠. 캐시로 2만 불을 받았대요. 이 캐시로 2만 불을 받았대요. 28만 불짜리가 들어오고 캐시로 2만 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만 불이 된 거죠. 자, 이 캐시의 의미를 좀 볼게요. 내가 리얼라이즈 게인이 21만 불이에요. 근데 캐시로 2만 불을 받았으니까 이 캐시는 라이크 하인드 익스체인지가 아니잖아요. 동종 프로퍼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시만큼은 너 안 되겠다. 너 디퍼하지 마. 디퍼하지 말고 리코그나이즈 개인해. 리코그나이즈라는 건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 인식하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텍스를 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만큼은 내가 리코그나이즈 개인으로 인식해, 보고해. 이런 뜻이에요. 이 캐시를 다른 말로 루트라고 해요. 루트. 음. like-kind exchange가 아닐 때는, like-kind가 아닐 때는 이 루트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IRS에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새로운 에셋의, 새로운 프로퍼티의 코스트, 베이시스를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얘를, 이 에셋,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IRS에 중요한 건 얘예요, 에셋. 새로운 에셋의 구성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구성 요소를 보자고요. 리얼라이즈 게인이 21만 불인데, 리코그나이드가 2만 불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죠? 리얼라이즈 게인은 19만 불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가 베이시스 9만 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 되고, 반대로 거꾸로 가도 돼요. 거꾸로 가도 됩니다. 베이시스는 코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코스트가 얼마예요? 예, 9만 불밖에 없잖아요. 9만 불이에요. 그럼 리얼라이즈 게인은 19만 불이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왜냐면 우리는 28만 불에 대한 구성 요소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식으로 풀 때는 엄청 헷갈리고 또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어를 풀면 28만 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어를 렌트로 풀어봤습니다. 잠깐만 바꿔서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아요. S3 9만 불에 팔아가지고 30만 불에 팔았어요. 9만 불짜리 팔아서 30만 불을 얻었으니까 똑같이 리얼라이즈 게인은 21만 불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더 좋은 건물을 산 거예요. 32만 불짜리. 그럼 32만 불짜리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고 당연히 내가 받았던 캐시 30만 불이 나가겠죠. 그러면 차이가 2만 불이니까 2만 불을 더 줘야겠죠. 캐시를 2만 불 줬어요. 이거 부트잖아요, 부트. 아니, 미안합니다. 준 건 부트가 아니에요. 받은 건 부트지. 캐시를 주고 샀어요. 리코그나이즈드 0, 리코그나이즈드 게인은 0이죠. 0. 얘를, 중요한 건 IRS에서 원하는 건 얘라고 그러죠. 얘의 구성 요소를 보자고. 그대로 리코그나이드 게인은 0이니까 리얼라이즈 게인은 당연히 그대로 21만 불이 되겠죠. 그리고 베이시스는 나머지 11만 불. 거꾸로 베이시스가 왜 11만 불이 되죠? 얘 9만 불짜리잖아요. 그리고 캐시 2만 불 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11만 불이죠. 그리고 리얼라이즈 게인은 여기에 나머지 21만 불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그러면 실제로 간단하게 LEA24가 어떻게 생겼는가만 볼게요. like kind exchange고요. 여기 보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받은 거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판 건물에 대한 실제 산 거, 살아서 팔았다 이런 뜻이고, 얘는 그 아이덴티파이 한 그 날짜, 45일 안에 아이덴티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날짜. 그리고 얘는 실제로 끝난 날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A에서 봤던 거, 이그젬플에서 봤던 거를 A24에 어떻게 반응되는가 살짝만 볼게요. 여기 캐시를 2만 불 받았죠. 그리고
새로운 건물 28만 불짜리를 받았죠. 그리고 베이시스가 9만 불이었죠. 그리고 리얼라이드 게인이 21만 불이었고요. 거기서 리코그나이즈 게인이 2만 불이었죠. 결론은 베이시스가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프로퍼티의 베이시스는 9만 불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봤습니다. 두 번째에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두 번째에는 캐시 받은 거 없죠. 더 비싼 거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페어 마켓 밸류가 32만 불이었죠. 그리고 베이시스는 11만 불이었어요. 9만 불에다가 플러스 2만 불 더 줬으니까 11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리코그나이드 게인은 0이고요. 새로운 프로퍼티의 베이시스는 11만 불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거 18번 이 어저스트 베이시스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고 팔았을 때 아까 팔았을 때 세일즈 오브 비즈니스 있었죠?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